여름이 되면은 가장 신경 써지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종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리가 휘거나 혹은 보기 흉해서 고민이라고요? 이런 것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보기에도 안 좋은 하지정맥류, 지금부터 100% 완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길고 날씬하고 모두의 시선을 받는 매끈한 다리. 자신있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누비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로망. 하지만 울퉁불퉁 튀어나온 핏줄들은 여성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하지정맥류라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울퉁불퉁 다리에 생기는 하지정맥류. 저는 이 하지정맥류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정맥의 증상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서 찾아왔는데요. 이 하지정맥류가 오게 되면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혈관들이 도대체 왜 튀어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판막이 망가져서 종아리에 있는 혈관이 튀어나온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제 힘줄이 튀어나왔다고 말씀들 하는데 사실은 종아리에 있는 핏줄이 혈관이 돌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튀어나오냐 하면은요, 지구의 중력이 피를 다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피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종아리에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오면은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의 증상으로는 혈관이 돌출되는 것 외에도 다리가 붓는다든지 저린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자신이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눈에 혈관이 보여야 되겠죠? 종아리에 혈관이 돌출된다든지 혹은 푸릇푸릇하거나 빨긋빨긋하게 보이면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아리 부분에 있는 혈관들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든지, 붓는 것은 주로 저녁 때 많이 붓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신고 나갔던 신발이 혹은 구두가 저녁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것은 보통은 이제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걸으면 더 아프겠죠. 하지만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걸을수록 오히려 통증이 이제 덜하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 가까운 병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의 종류가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돌출되는 유형과 단순히 혈관이 확장되는 크게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돌출형인 경우에는 판막이 망가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확장형, 즉 망상정맥류나 모세혈관 확장증 등은 단순하게 보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이 많고 증상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지정맥의 치료법에는 크게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 요법, 즉 보존적 요법이라고 그러죠. 그 방법 한 가지와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겠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혹은 경화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경화주사라 함은 이제 늘어난 혈관에다가 특수한 경화제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섬유화돼서 없어지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또 수술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고전적으로 절개창을 만들어서 병든 정맥들 다 제거하는 방법과 최근에 도입된 혈관 레이저 수술법이 있는데, 혈관 레이저 수술법은 국소 마취하에서 당일 퇴원 가능한 간단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검사해 볼 수 있는 단계로 처음엔 초음파 검사를 거치게 된다. 그 다음 혈관 내 레이저로 폐색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정맥류 수술 후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혈관 레이저로 하지정맥류를 수술한 경우에는 그날 입원해서 그날 퇴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는 보통 다음 날이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척추 마취를 한 경우에는 보통은 3박 4일 정도 입원이 요구되고 정상적인 생활은 보통 보름 지나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치료든지 그 사후 관리법과 또 예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 하지정맥류의 특별한 예방법이나 또 사후 관리법이 있을까요? 예방법으로는 보통 의료용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혹은 다리를 올리고 주무신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4km 이상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예방법이 추천됩니다. 그 외에도 보통 반신욕들 많이 하시죠.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은 반신욕이나 뜨거운 목욕은 좋지 않습니다. 찬물로 목욕하는 것이 권장되고 샤워하는 것이 권장되겠죠. 그리고 사우나를 매일 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고치셔야 되겠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도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는 것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많이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울퉁불퉁 미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가족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하지정맥류는요, 이렇게 미관상을 비롯해서 건강상으로도 아주 문제가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아름다운 종아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